그까지 김치 대충 버무려도 돼.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문제가 있는 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붉은 양념이 스튜디오 바닥에 터졌습니다. 은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법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제가 기록장을 카메라에 들이밀었죠. 제 이름 없는 김치는 오늘부로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반항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새벽마다 염도 2.4에서 2.6을 지키며 15년을 버텨온 이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주입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벌써 15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병원 야간 청소 반장 일을 시작한 게 그때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급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며느리 노릇과 김치일 때문입니다. 보성 근교 바닷가 마을, 우리 집은 말순내 젓가랜드 김치라는 낡은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 씨가 젊은 시절부터 해온 일이에요. 83세가 되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집 비법을 강조하세요. 은주야, 김치는 손맛이다. 손맛. 그런 기계로 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시어머니는 제가 염도계를 쓰는 걸 못마땅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바닷물 염도를 재고 pH 스트립으로 산성도를 확인하고 발효 온도를 꼼꼼히 기록하는 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맛이 일정해야 하거든요.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말순내 김치는 항상 똑같이 맛있다고 하시니까요. 새벽 7시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 최진호 씨는 아직 잠들어 있어요. 64살인데도 새벽잠이 많으세요. 그래서 김치일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 바닷가로 나가 소금을 챙겨옵니다. 직접 끓여서 만든 천일염이에요. 염도는 반드시 2.4에서 2.6 사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지켜온 기준이거든요. 배추를 절이면서 시계를 봅니다. 정확히 4시간 후에 첫 번째 뒤집기를 해야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충 해도 되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해오신 방식이 맞다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쓰는 기록장을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걸 왜 다 적어? 번거롭기만 하잖아. 하지만 저는 계속 적습니다. 날짜별 염도, 발효 시간, 온도 변화까지 모든 걸 기록해요. 이 장부만큼은 제 이름으로 서명하거든요. 백은주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은주야, 읍내축제위원회에서 연락 왔다. 우리 집을 전통 3대 비법으로 홍보하겠다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3대 비법이라니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가 김치를 시작한 건 결혼 후였어요. 친정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림하다 보니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도 납품 제안이 왔어.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구나. 물량을 늘리려면 제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지금도 새벽 병원 일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말순내라는 이름으로만 팔리겠죠. 점심땐 남편이 일어나서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축제 홍보 좋은 일이네. 엄마 비법이 알려지는 거잖아. 엄마 비법이라고 하니까 씁쓸합니다. 정작 김치를 담그는 건 제가 하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가끔 맛만 보세요. 오후에 혼자 김치를 뒤집으면서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이 일을 해왔는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며느리 무명으로만 존재하죠. 염도계를 보니 정확히 2.5입니다.
완벽해요. 이런 기준을 지켜온 게 저인데 말입니다. 손맛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관리 없이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김치를 사러 옵니다. 말순내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늘 똑같이 맛있거든요. 고객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일정한 맛을 만드는 건 제 기록과 관리라는 걸 아무도 모르세요. 밤이 되어 기록장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수치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이 모든 노력이 그냥 시댁 이름으로만 기억될 테니까요.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겁니다. 병원 청소를 마치고 돌아와 김치를 담그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 이름 하나 없이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축제위원회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우편함에서 꺼내온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죠. 어머, 정말 대형마트 납품 계약서구나. 은주야, 와서 봐라. 저도 옆에 앉아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품명 란에는 분명히 오말순 비법 김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집 이름이 크게 나오네. 좋구나, 좋아. 그런데 저는 계속 서류를 넘겨봤어요. 제조 책임자란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계약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이니까요. 찾았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말순 씨 이름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저는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제조 책임자란에 제 이름이 빠져 있어요. 실제로 만드는 건 제가 하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다시 쓰고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집 김치는 내가 시작한 거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를 실제로 하는 건 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건 저예요. 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가족인데. 남편의 말투가 귀찮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족이어도 책임 소재는 분명해야 해요. 만약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주야, 며느리 이름이 올라가면 이상하지 않겠니? 사람들이 우리 집 전통이 끊어진 줄 알 텐데. 아, 그런 생각이셨구나 싶었습니다. 가문의 연속성 때문이었어요. 3대 비법이라는 홍보 문구를 지키려는 거였죠. 그래도 실제 제조자는 저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1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김치를 담가왔는데 제 존재는 브랜드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에 혼자 공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 대량 납품을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제 이름도 없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니요. 염도를 재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김치의 품질을 유지하는 건 제 기록과 관리예요. 온도, 습도, 발효 시간까지 모든 걸 제가 체크하거든요. 저녁에 남편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계약서에 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해봐요. 왜 그렇게 이름에 집착해? 돈은 똑같이 들어오잖아. 남편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책임과 권한의 문제였죠. 안전 책임자에 제 서명이 없으면 생산 못해요.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우선 계약부터 하자.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냥 고집으로 치부하는 거였어요. 화요일 아침 축제위원회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끝났는지 묻더군요. 저는 제조 책임자 문제를 설명했어요. 실제 제조는 며느리가 하고 있어서
이름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통 3대 비법이라는 콘셉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홍보 효과가 떨어질까 봐요. 역시나였습니다. 모든 게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냥 브랜드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죠. 수요일에 대형마트 담당자도 왔습니다. 공방을 둘러보더니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오말수님의 비법이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전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셨어요. 은주가 해줄게.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담당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마 3대 비법인데 며느리가 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나 봐요. 저는 평소처럼 염도를 재고 pH를 체크했습니다. 담당자가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과학적으로 관리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로 하는 거고 진짜는 손맛이에요. 담당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그냥 참고로 치부되다니요. 목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주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제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안전사고라도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해왔는데. 결국 계약서는 오말순 비법 김치로만 체결되었습니다. 제조 책임자란에도 시어머니 이름만 적혔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 이름 하나 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병원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시당한 거였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옳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만든 김치인데 제 이름 하나 없다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은 이미 끝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량 납품이 시작되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방에 나왔어요. 오늘은 마트에 납품할 김치 200포기를 담가야 했거든요. 평소 1일 생산량의 4배였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소금물을 끓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주무실 텐데 말이죠. 은주야, 소금 양 좀 줄여라.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염도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 염도가 2.5%인데요. 이미 기준치예요.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양이 늘어나니까 소금값이 만만치 않구나. 아, 원가 때문이셨구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재료비 부담이 클 거예요. 그래도 품질은 지켜야 했어요. 어머니, 염도를 함부로 줄이면 안 돼요. 발효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주야, 그렇게 깐깐하게 하면 언제 돈을 벌어? 조금 줄여도 괜찮아. 저는 제 기록장을 가져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데이터였어요. 여기 보세요. 염도가 2.2% 밑으로 떨어지면 유해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엔 더 위험하고요. 시어머니가 기록장을 후워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런 거 쓸 시간에 김치나 더 담가라. 괜한 유세 떨지 말고. 괜한 유세라니요. 제가 15년 동안 밤낮으로 기록한 게 유세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이건 유세가 아니에요.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어요.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새벽부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가 소금 조금 줄이자는데 안 된다고 우겨.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잖아. 원가 생각해야지. 여보, 이건 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 문제라고요. 안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소금 20% 줄여서 해라. 젓갈도 절반만 넣고 20%나 줄이라고요? 그러면 염도가 2.0% 정도로 떨어질 텐데요. 제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김치가 제대로 익지 않아요. 맛도 변하고요. 그까짓 김치, 대충 버무려도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까짓 김치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15년 동안 정성스럽게 담가온 김치를 그까짓 것이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김치는 그까짓 게 아니에요. 은주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조금 맛이 달라도 어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명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품질은 지켜야 했어요. 어머니, 염도 2.2% 밑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져? 이 집 며느리 주제에. 며느리 주제라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결국 저는 그냥 며느리였던 거죠. 15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달랬습니다. 자, 그만해. 엄마 말씀대로 하자. 여보도 그렇게 생각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김치 좀 짜게 만들든 싱겁게 만들든 큰 차이 없어. 큰 차이 없다고요? 발효와 보존, 안전성이 큰 차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 봤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으로 염도 2.3%는 어때요? 그 정도면 안전하면서도 원가 절감이 되거든요. 시어머니가 단숨에 거절하셨어요. 안 돼. 2.0%로 해라. 그게 내 최종 결정이야.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거든요. 오전 내내 억지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염도 2.0%로 말이에요. 배추를 절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지켜온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젓갈도 평소의 절반만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지시였으니까요. 하지만 맛을 보니 뭔가 허전했어요. 감칠맛이 부족했거든요. 점심때 남편이 김치를 맛봤습니다. 맛이 좀 다르네? 네, 염도를 낮췄거든요. 왜? 괜찮은데. 남편은 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김치가 제대로 발효될까 싶어서요. 오후에 혼자 공방에서 기록을 적었습니다. 염도 2.0%, 젓갈 50% 감소라고 말이죠. 그런데 적으면서도 찜찜했어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김치를 만들었다는 게 말입니다. 저녁에 첫 번째 납품분이 나갔습니다. 200포기 모두 마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어요. 역시 원가 관리가 중요해.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괜찮겠구나.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밤에 기록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제 전문성은 뭐가 되는 거죠? 여보, 전 제대로 된 김치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제대로 만들고 있잖아.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 완벽주의가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려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기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병원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된 거구나 싶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전문성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에게조차도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제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요. 어둠 속에서 혼자 걸으며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온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스태프들이 공방으로 들어왔어요. 전남의 숨은 맛집 코너 촬영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말수 명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인이라는 호칭에 시어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세요.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만의 특별한 손맛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카메라가 시어머니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진행자가 공방을 둘러보더니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며느리예요. 포장 같은 걸 도와주죠. 포장만 도와준다고요? 저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축소해서 말씀하셨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어른의 손맛이 중요하죠. 카메라가 다시 시어머니께 향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화면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요즘은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김치를 담그지 않거든요. 아, 요즘은 몸이 좀 그래서. 은주야, 내가 해봐라.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방송에 얼굴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염도를 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돼. 눈대중으로 하면 되니까. 진행자가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역시 오말순 명인의 손맛은 특별하네요. 기계 없이도 정확하게. 오말순 명인의 손맛이라고요? 지금 김치를 담그는 건 제가 아닌가요? 카메라가 제 손을 비췄지만 자막은 오말순 명인의 비법 김치였습니다. 진행자도 계속 시어머니 이름만 언급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오말순 명인만의 특별한 기법입니다. 저는 그저 손만 보이는 존재였어요. 얼굴도 이름도 없이 말이죠. 김치를 버무리는데 카메라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제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손동작은 선명하게 나왔어요. 와, 정말 손놀림이 예술이네요. 진행자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적인 손놀림의 주인은 여전히 오말순 명인이었죠. 시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김치를 맛보더니 크게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오말순 명인의 손맛이네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냉장 컨테이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발효통에서 가스가 차오르는 소리였어요. 염도를 낮춘 김치가 과발효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컨테이너를 확인했어요.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고 몇몇 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촬영이 진행 중인데 저는 시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송 중인데. 발효통에 가스가 차서 위험해요. 확인해 봐야 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쇼 망치려고? 조용히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안전 문제였거든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잠깐만 중단하고 확인해 봐요. 그때 진행자가 저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시어머니가 얼른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너무 꼼꼼해서. 진행자가 웃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정성스럽게 하시는군요. 카메라가 다시 시어머니께 향했어요. 저는 계속 컨테이너를 걱정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생중계가 끝나고 촬영팀이 떠났어요. 그제야 저는 발효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염도가 낮아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계속 차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봐요. 제가 말한 대로잖아요. 시어머니가 컨테이너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잖아. 가스만 빼면 되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품질 자체가 변한 거였어요. 어머니, 이 김치들은 못 팔아요. 맛이 이상해졌거든요. 그냥 팔면 돼. 사람들이 뭘 알겠어. 또 그런 말씀이셨어요. 소비자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남편이 와서 상황을 봤습니다. 뭐 어때? 조금 이상해도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팔아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방송이 나왔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 얼굴과 제 손만 나왔습니다. 자막도 내내 오말수 명인의 비법 김치였어요. 제가 15년 동안 개발해온 기술은 모두 시어머니 것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포장 도우미였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방송 잘 나왔구나.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정말로 그날 밤부터 주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주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과발효된 김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 문제 있는 김치는 정말 못 팔아요.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금방 떨어질 거야. 결국 그 김치들도 그대로 판매되었습니다. 제가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제가 멈출 권리조차 없다는 게 절망스러웠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도, 제 기술도, 제 의견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61살의 며느리,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거울 속 제 눈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체념이 아닌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죠. 이제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당시 46살이었던 남편은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재취업이 쉽지 않았거든요. 아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모든 게 막막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은주야, 김치라도 담가서 팔아볼까? 처음엔 반대했어요. 김치 만드는 일이 쉬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싼 배추를 사왔어요. 조금 시든 것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김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너무 짜거나 싱거웠어요. 맛이 들쭉날쭉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답답해 하셨어요. 손맛이 없네. 김치는 감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감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매번 다른 맛이 나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말이에요. 소금의 양, 물의 온도, 절이는 시간까지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찾으려 했거든요. 밤마다 부엌에 앉아 기록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떨 때 맛있고 어떨 때 실패하는지 패턴을 찾으려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염도와 맛의 관계가 말입니다. 염도가 2.4% 이하로 떨어지면 발효가 제대로 안 됐어요. 2.7% 이상으로 올라가면
너무 작고요. 그 사이 어딘가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 끝에 찾았어요. 염도 2.4%에서 2.6% 사이가 최적이었거든요. 첫 장부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염도 2.4, 2.6 사이가 내 김치의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였어요. 일정한 맛이 나오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러 오기 시작했어요. 맛이 늘 똑같이 좋다고 하면서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찾아낸 수치가 맞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맛이 나지? 저는 자랑스럽게 기록장을 보여줬습니다. 온도, 습도, 발효 시간까지 빼먹지 않고 적어둔 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나 같은 맛이 나와.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역시 우리 은주가 대단해.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후 남편이 재취업했지만 김치 일은 계속했어요. 이미 단골 손님들이 생겼거든요. 시어머니도 제 방식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지금 기록장을 펼쳐봅니다. 15년 전 첫 페이지가 여전히 선명해요. 염도 2.4, 2.6 사이가 내 김치의 중심이라는 문장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제 기준이 무시당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수량이 늘어나니까 품질보다 원가가 중요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기준을 말이에요. 불량 배추로 시작해서 완벽한 맛을 찾아낸 그 시절에 저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이름의 책임으로만 내 맛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멈출 권리와 시작할 권리를 모두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생중계 특집이었어요. 전남 전통 음식의 진수라는 프로그램에 메인으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제대로 알려지는구나.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지난번 과발효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방송을 한다니요. 촬영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주야,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염도 그런 거 재는 모습은 보여주지 마라. 전통적이지 않아 보여. 또 그런 말씀이셨어요. 제 전문성을 숨기라는 뜻이었죠. 당일 아침 방송팀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였어요. 카메라도 3대나 왔거든요. 메인 진행자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새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셨더군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을 공개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설명했어요. 저는 뒤에서 김치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생중계 시작합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서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전남 보성의 유명한 김치명가에 와 있습니다. 카메라가 공방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클로즈업 했어요. 오말순명이님, 정말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인가요?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시작된 비법이죠.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시작한 건 결혼 후였거든요. 하지만 방송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어요. 은주야, 해봐라. 저는 평소처럼 배추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배추 상태가 이상했어요. 절임이 덜 된 것 같았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니 확실했습니다. 아직 절여지지 않은 배추였어요. 이대로 김치를 담그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을 거였습니다. 어머니, 배추가 덜 절여졌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해라. 진행자가 궁금해했어요.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행하세요. 시어머니가 얼른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배추가 정말 덜 절여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김치를 만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이 배추로는 못 만들어요. 이번엔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뭔 소리야? 빨리 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배추는 절임이 부족합니다. 이대로 김치를 만들면 안전하지 않아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기준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김치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기록장을 카메라 앞에 들었어요. 염도 2.4%에서 2.6% 사이를 지켜야 안전해요. 온도와 습도도 정확히 관리해야 하고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관리를 하고 계셨군요. 네, 15년 동안 매일 기록해 왔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은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김치통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붉은 양념이 스튜디오 바닥에 터졌어요. 마치 폭발한 것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이름 없는 김치는 오늘부로 없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비법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저는 기록장을 다시 들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기록이 진짜 비법이에요. 감이 아니라 과학이죠. 진행자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체계적 관리를 하고 계셨군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저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기록 없이는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방송국 PD가 관심 있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식품안전 관련 자료도 있나요? 네, 모두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장부를 꺼냈어요. 위생관리, 온도 기록, 발효 상태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거든요. PD가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기록이면 식품안전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전통 방식이니까. 전통도 안전해야 의미가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어요. 백은주의 김치로 말이에요.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카메라가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비췄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시어머니께 대항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생중계 방송이 끝나고 30분 후 PD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저도 제가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PD와 함께 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품질팀 차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방금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품질팀 차장이 제 기록장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 기록이면 HACCP 기준에도 부합할 것 같은데요. HACCP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혼자 만든 기록이 그런 수준이라니요. 정확한 온도 기록, 염도 관리, 위생 체크리스트까지. 놀랍습니다. PD도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혹시 이런 공정 관리를 배우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혼자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시스템이었거든요. 품질팀 차장이 계속 질문했어요. 발효 단계별 pH 변화도 기록하시는군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되셨죠? 처음엔 실패가 많았어요. 왜 실패하는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대단하시네요. 사실 저희도 납품업체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품질팀 차장이 설명했어요. 백은주님의 공정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관리요? 시어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네, 이 정도 기록과 관리 체계라면 저희가 원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합니다. PD가 덧붙였어요. 사실 요즘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민감해서요. 이런 체계적 관리가 더 주목받고 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품질팀 차장이 본격적으로 제안했어요. 저희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제조 책임자는 백은주님으로 하고 모든 라벨과 홍보에 실명을 기재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 전통에. 전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죠. 그리고 실제 제조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편이 기록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기록을 자세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써왔어? 결혼 초기부터요. 여보가 실직했을 때 시작한 거거든요. 남편이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봤어요.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왔구나. 네, 매일 빠뜨린 적이 없어요. 남편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품질팀 차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공정표를 준수할 때만 납품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 염도, 온도, 위생 기준을 지켜주세요. 그건 당연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나 홍보에서도 백은주님이 직접 나서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체면이. 어머니,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정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쌓아온 기술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남편이 기록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엄마, 은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진호야, 너 맞아. 이 기록을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틀렸구나 싶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 노력을 몰라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PD가 말했어요. 그럼 새로운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백은주님의 과학적 김치 만들기로요. 품질팀 차장도 동의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전통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독립하려고 해요. 독립이요? 네, 백은주 발효연구소로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어머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공정계약으로 협업하면 돼요. 가족은 감정으로 연결되지만 일은 문서로 해야죠. 품질팀 차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어떤 방식으로요? 시댁에서는 원료 공급과 포장을 담당하고 저는 발효와 품질 관리를 맡는 거예요. 좋은 분업 체계네요. PD도 동의했어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봐야겠네요. 시어머니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어요. 가문의 체면은 어떡하려고? 어머니, 진짜 체면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보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죠. 결국 그날 기본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고 시댁과는 협업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저녁에 혼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힘들었지? 그동안. 좀 그랬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그러게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백은주의 김치가 시작될 겁니다. 석 달 후 바닷가 작은 창고를 개조한 제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백은주 손발효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간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일을 마치고 공방으로 왔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김치를 담글 수 있었습니다. 염도계로 소금물을 재고 pH 스트립으로 산성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었죠. 벽에 붙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맛은 정성으로 시작해 기준으로 지킨다. 15년 전 기록장에 적었던 문장이었어요. 이제 그게 제 간판 카피가 되었습니다. 첫 달 마트 납품 결과가 나왔어요. 반품률 0%였습니다. 품질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백은주님,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일정한 품질은 처음 봅니다. 기뻤습니다. 제 기준이 맞았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발효 식품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니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강의를 했습니다. 농민들과 식품업체 사람들이 왔어요. 발효는 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한 말이었어요. 온도 1도, 염도 0.1%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강의 후 많은 분들이 질문하러 오셨어요. 제 기록장을 보고 싶다고도 하시더군요. 한 달에 3번씩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된 거였어요. 오늘은 남편이 공방에 나왔습니다. 원재료 세척을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에 서명하면 되는 거지? 남편이 물어봤어요. 세척 완료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도 이제 팀원이네요. 팀원이라니 우리 부부인데. 일할 때는 팀원이에요. 가족일 때와 구분해야죠. 남편이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은주가 달라졌어. 지역 축제 때 특별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엔 제가 메인이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백은주 명인입니다. 진행자가 말하니까 자막에도 명인 백은주라고 떴습니다. 객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어색해 보이시더니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시어머니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제 가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지켜볼게요. 대신 더 맛있게, 더 안전하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나갔다 했어요. 15년 동안 이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어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병원 일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백은주예요. 제 기준으로 제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죠. 공방 문을 닫으며 내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새로운 김치를 담그겠죠. 제 이름으로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간판을 흔들었어요. 백은주 손발효라는 글자가 달빛에 빛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